범죄도시는 그저 운이었던 걸까요? 전 작품의 장점을 모두 지워버린 진부한 드라마 수준의 영화. 그래서 아쉬웠던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리뷰입니다. 선거가 장난 같아요 지금? 목포의 한 조직폭력배 두목 장세출. 그는 한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하고 자신과 같은 깡패 출신의 한 정치인의 줄을 잡으려 노력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한 시민을 구하게 되면서 그는 목포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.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장세출.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.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닌데 우돌 회사가 뭔 씨름 회사. 안녕하세요. 가시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. 그리고 얘는 미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인데요. 리뷰를 감상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지? 너 눌렀어? 자, 많은 분들이 또 웹툰 원작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사실 웹툰 원작 영화들은 초창기에는 잘된 작품보다 잘 안 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몇몇 개 잘 되다가 뭐 크게 대박이 난 작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많은 영화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되고 있거나 제작 예정인데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 뭐 망할 것 같은데? 라는 편견부터 생기죠. 아마 이 영화 롱 리브 더 킹도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윤태호 작가님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만에 연재할 때 많은 댓글들이 영화 같다라고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영화 같다라고 하는 게 웹툰에서는 특이점이 됐는데 영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럼 영상 언어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거거든요. 즉 영화 같은 웹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영화적인 클리셰들을 활용을 해서 영화적인 재미를 웹툰으로 느끼게 해준 거죠. 그래서 그 웹툰은 재밌게 느껴지는 겁니다. 그러나 영화로 만들게 되면 너무나 뻔하고 상투적인 장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런 클리셰들을 가져다 쓴 거니까.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영화화가 될 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특히 만화라는 매체는 공간과 공간, 시간을 그냥 뛰어넘어가도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받아들이고 읽게 됩니다. 그게 만화라는 그 매체가 가진 그 만화만의 어떤 문법이죠. 그러나 영화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더라도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기적이고 억지스럽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즉 뛰어넘는 어떤 공간과 시간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빈 공간이 왜 비어있는지를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일부러 뛰어넘으면서 일부러 그런 낯설게 표현하는 것을 의도한 연출의 영화는 아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버스 사고가 났어요. 근데 주인공이 살았어. 근데 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질 않아요. 그래? 근데 뭐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. 뭐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 아들내미도 아니고요. 뭐 수십 미터에서 뭐 바다에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차에 치이고 다치고 뭐 진짜 별의별 그냥 내가 봐도 얘는 이게 뭐 아담한티움으로 만든 뼈가 아닌 이상은 이게 멀쩡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그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관객들을 설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자기적이고 오히려 여러 장면들이 많이 편집이 돼서 삭제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죠. 또 그 얘기는 영화의 연결, 즉 장면 장면의 연결, 편집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. 또 하나 이 영화의 단점은요. 불필요한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요. 진짜 시나리오에 필요한 캐릭터들도 아니고 뭔가 이 역할이 굉장히 어떤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도 아니에요.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난 얘가 누군지도 도대체가 모르겠어. 때때로 어떤 캐릭터들은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오히려 관객들에게 야 쟤는 뭐야? 쟤 누구지? 하는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원작에서는 중요한 캐릭터인데 인과관계가 조금 어설프거나 뭔가 비중이 어색해서 영화에서 삭제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말이 안 됐다고 느꼈나요? 오히려 삭제됐던 캐릭터가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가 대신 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원작을 영화로 만들 때의 단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영화적으로 각색을 할 때 좀 고민을 하고 이거는 관객들이 이해를 못할까?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바꿀까?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각색의 그런 고민이 진짜 1도 없습니다.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정말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연출력인데요.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종편 드라마 한 20부작짜리 드라마를 압축해서 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요새는 종편 드라마가 더 영화 같잖아요. 연출력에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냥 뭐 인물들이 나와서 대사를 하면 뭐 바스트샷, 풀샷, 뭐
편집, 음악, 뭐 그 어떤 거 하나 매력적인 게 전혀 없었고 아주 전형적인 드라마식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코믹한 장면, 코믹한 대사를 칠 때 코믹한 효과음 띠링, 또롱, 따랑 뭐 요런 거라든가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아주 가벼운 음악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모그라는 그 타이틀이 딱 떴을 때 이게 모그 음악 감독님의 음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이 없었습니다. 마치 나는 이제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찍고 싶어요. 종편 드라마를 찍고 싶습니다. 라는 감독님 개인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로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적인 연출과 영화적인 고민, 영화적인 기법들은 이 영화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아주 편하게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. 불편하게 찍는다, 뭐 어렵게 찍는다고 좋은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관객들이 이게 뭔가 대충 찍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? 자, 그래도 뭐 장점 집어봐야죠. 이 영화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조연 캐릭터들의 연기 디테일들은 좋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정치인 후보라든가 팟캐스터 진행자들 같이 이 몇몇 조연 캐릭터들은 진짜 그 직업의 말투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폼새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해도 뭐 몰입이 방해가 된다거나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단점은 바로 주인공들이죠. 원진아 씨나 김래원 씨가 맡았던 캐릭터는 정말로 저 일을 하는 사람처럼 전혀 느껴지질 않았어요. 그냥 드라마 주인공 같아요. 이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은 무슨 제일 많은 직업이 무슨 기획실장이 뭐만 하면 기획실장이래. 뭐 그래서 실장님 따라가지만 남들 다 일하는 대낮에 잘만 놀러 다니고 전혀 전문성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그 드라마 주인공들 있잖아요. 이 영화 주인공들이 딱 그래요. 깡패였던 느낌 전혀 없고 변호사라는 느낌 전혀 없어요. 정말 수백 번, 수천 번,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던 드라마에서 보던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의 남녀 주인공을 연기를 하고 있고요. 이 둘의 로맨스 라인도 그냥 드라마 수준 정도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 배우들의 연기력이 돋보일 거리가 전혀 없죠. 이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, 대사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아주 형식적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. 형식적인 거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.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의 방식이나 캐릭터 묘사나 이야기의 흐름이나 사건의 구성 방식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올드하고요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참신함도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. 오락적인 재미로 삼을 만한 장면 역시 없었어요. 그 얘기는 인상적인 장면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. 뭐 카메오가 등장한 거 빼고는. 근데 뭐 어떤 카메오가 나올지 솔직하게 뭐 대충 예상이 되시잖아요. 뭐 이 작품의 이 감독님의 전작이 뭐 그거였으니까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아주 안일하고 편리한 연출과 고민 없는 각색이 오히려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.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건 어렵죠. 그런데 단점마저 돋보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. 이 영화는 아주 단점이 돋보이는 영화였고요. 이 감독님의 전작품인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주 정성 들인 연출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각본이 그런 장점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 그 바로 다음 작품이 이렇다라는 건 글쎄요. 저는 강윤성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. 자,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.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팬딩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의 댓글인데요. 길몬96님께서는 토이스토리, 알라딘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햄식욕은 나가 있어. 뒤지기 싫으면. 이 밈은 아마 평생 따라다니겠죠? 말 안 듣는 망나뇽님께서는 오태식이 이렇게는 돌아오지 말지 하면서 역시나 전작이었던 해바라기에서의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. 참 이게 배우로서는 어려운 일이죠.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또 연기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르게 연기할 수 있을까? 또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을까?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김래원 씨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자, 유튜브 커뮤니티의 황금광님께서는 왕복동. 롱리보다 킹이니까 그럼 킹복동 해야죠. 예. JH킴님께서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보면 그래도 보시려면 기대 1도 하지 말고 보세요. 에이 보긴 뭘 보냐. 그냥 보지 마세요. 본 의견은 엉균 무비리뷰 채널의 공식적인 의견과 매우 흡사함을 알려드립니다. 김동균님께서는 영화는 별로고 원작은 재밌다길래 굳이 찾아가서 봤는데 원작도 유치하고 싸구려야. 이게 웹툰은 또 웹툰만의 재미가 있겠죠. 그러나 이야기의 구조, 이야기의 어떤 형식, 방식 자체가 올드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거를 조금 더 좀 각색을 많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.
백승호님께서는 익숙한 클리셰지만 생각보다 웃겼다. 생각을 좀 작게, 기대를 작게 하고 가시면 웃기고 재밌는 작품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원래 영화를 보실 때는요, 이 기대감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없애고 낮추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시러타요님께서는 초반 김래원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연기할 때와 버스 사고 씬까지만 해도 좋았던 영화가 갑자기 개연성은 잃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형적인 90년대 조폭 영화에나 나올 납치 씬 나오면서 영화는 산으로. 심지어 그 마지막 장면들의 구성 역시요, 굉장히 자기적인 설정들도 많고 구멍도 많고 하여튼 허점이 많습니다. 원래 이런 영화의 공통점이 허점 투성이라는 거죠. 봉춘님께서는 제목이 구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. 초오르님께서는 내가 매표소에서 토이스토리 4 보려고 줄 서 있는데 앞에 사람은 롱리브 더 킹을 달라고 하더라. 난 그분을 막지 못했다. 막지 못하는 걸까요? 아니면 어디 한번 좀 당해보라는 심보로 솔직히 조금 약간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았을까? 하늘이님께서는 한 15, 20년 전에 나왔으면 재밌었을 듯. 그렇죠. 이런 영화들이 바로 이제 시대를 잘못하고 난 영화들. 보라주님께서는 부제에 대놓고 목포 영웅이라 적으니 자칫 지역감정 유발될까봐 걱정됩니다. 영화도 실제로 목포 지역을 과하게 강조하는 느낌이 나던가요? 아니요,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. 왜 굳이 그 제목을 저는 부제목으로 썼을까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. 왜냐면 딱 이 롱리브 더 킹, 목포 영웅 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솔직히 호기심이 생기시던가요? 아니죠. 기생충 얼마나 호기심이 생겨? YHL님께서는 양산형 조폭영화가 또 나온 건가요? 믿고 고르는 한국 조폭영화. 그리고 3대 독자님께서도 흔한 개가천선 조폭영화. 조폭영화라는 카테고리가 한국 영화에서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어떤 장르물이긴 한데 좋아요. 어떤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는 건 좋아. 뭔가 좀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작품을 답습을 하면서 뭔가 좀 비틀거나 뭔가 참신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 그냥 또 조폭, 또 조폭, 또 조폭, 또 조폭, 또 조폭, 또 엄복동. 자,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에 대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은 몇 개 보이진 않습니다.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. 신동훈님께서 엔딩이 심각하다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? 엔딩이 심각한 게 아니고요. 이거 엔딩이라고 하기 좀 그래. 에필로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에필로그가 거의 어떤 정도냐면 다세포 소녀급. 요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다세포 소녀가 가쁜 다세포 소녀.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영화예요. 저도 그렇게 기대도 안 했고 참 시간이 참 더디게만 가더라고요. 이런 영화는 한번 비슷한 영화가 하나 더 나오면은 영화를 안 보고도 이렇게 리뷰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아주 올드하고 구식이고 뻔한 영화였다라는 거죠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